자, 오늘 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수율이 안 나오네, 갈 길이 태산이라는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삼성전자가 갈 때가 되긴 했나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화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또 상승이 이어지는데요. 여전히 묵직합니다. 자, 이렇게 16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일단 지금의 분위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나스닥도 23,200포인트 반등 중에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상승분이 강했죠. 무려 8,162포인트입니다. 제가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성전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변동성, 이번 주 역시 기분 좋은 변동성을 감내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지금 장세가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죠? 올라가도 불안하고,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불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삼성전자의 대폭등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이번 구간 역시도 또 신고가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나왔던 또 우리 삼성전자의 소식들 싹 다 또 정리해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최근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요소가 뭐였죠? 이 세력들의 개입도 분명히 있었지만, 달이면 달마다 나오는 요 인공지능 버블 논란, 서버 지출 비용이 막대하다. 이번만큼은 좀 강하게 맞았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 역시도 젠슨왕이 소방수 역할을 했죠? 일단락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상할 정도로 더 큰 회복량을 보이고 있는 이유, 이와 같은 논란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왜냐하면 앞으로 비장이 상승세를 보이면 우리 삼성전자는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징표가 될 거거든요. 지금 이 인공지능에 대한 서버 지출 비용이 막대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빅테크들은 이 인공지능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레이스, 결국 한 놈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여전히 공급은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이야기를 했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026년부터 27년 사이 요 애플과 엔비디아의 영업이익 수준을 웃돌거나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이익 극대화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암시를 했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26년 영업이익을 무려 245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엔비디아와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려 30%가 많은 컨센서스가 나왔죠. 이거는 웃도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판도가 뒤바뀔 수 있음을 의미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팔 때가 아니다. 아직은 다 팔 때가 아니다. 자, 핵심은 이 부분 같아요. 자, HBM3까지는 하이닉스가 분명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번 HBM4는 다르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입지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업계 최초죠. 이 HBM4를 엔비디아에 드디어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설 연휴 이후라고 하니까 끽해봐야 다음 주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엔비디아는 다음 달 요 베라루빈을 공개하게 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여기에 바로 삼성전자의 HBM4가 탑재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삼성전자의 HBM4는 검증을 받았죠. 최종 퀄 테스트에서도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소식도 좀 나왔었는데요. 자,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기존의 디램 3대장이 누구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었죠. 이번 HBM4로 들어서면서 마이크론은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기술력에서 차이가 난 거거든요. 자, 현재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의 HBM4를 주문할 조짐은 보이지가 않는다. 사실상 이 쥐지를 친 것이죠. 지금 최초로 삼성전자가 통과를 했고 기존에 봤던 물량이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종 퀄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HBM4는 이 엔비디아에 한해서 하이닉스가 70%의 물량을 담당하고 삼성전자가 30%를 점유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만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게 아니죠. AMD도 같이 삼성전자한테 이 HBM4를 같이 받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약의 규모는 좀 나오지가 않았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이 HBM4에서 엔비디아와 AMD라는 이 거물급 두 기업을 고객사로 두게 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이닉스한테 지금 결코 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 HBM4는 동작 속도 초당 11.71GB, 엔비디아와 AMD가 요구한 초당 10GB보다
여유있게 구현을 해낸 거예요. 이는 현존 HBM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수율은 납품을 하면서 끌어올리면 되는 거고, 지금 기술력은 분명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분명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의 국장, 이거를 또 이끌어주고 있는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를 공략하지 않고서 우리가 100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21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이 우리한테는 더 큰 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도 잘 올라, 배당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줘, 심지어 특별 배당.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구간이 이 삼성전자의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쪼이지 마시고요. 자, 물론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구간일수록 더더욱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린 이렇게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린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9일 어제 월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2월 12일 화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NPU 관련주,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을 눈여겨보자. 자, 어제 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잖아요. 국산 NPU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게다가 이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자,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수차례 저항을 맞았던 이 부근 최근에 계속된 지지를 나타냈었고요. 어제 보시면 이 5일선을 다시 올라탔었죠. 정배열이 유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터진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이러한 흐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정적으로 이 이슈 어제 월요일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이건 우리가 공략을 안 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라는 거죠. 손익비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은 자리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요 DSC 인베스트먼트만의 이렇게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제가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DSC 인베스트먼트 오늘 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2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자그마치 29.94%. 여러분들 상한가 바로 직행했습니다. 시가 띄우지도 않고 바로 급등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가 수익 난 거예요?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7, 8%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요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요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이어가 볼 텐데요. 자, 금세 또 기세를 이어가는 우리 삼성전자, 다소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버텨내야 하는 이유. 자, 보시면 슈퍼올된 삼성의 메모리, 엔비디아는 요 공급을 앞당겨달라 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주말에 나왔던 소식이긴 하지만 내막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D램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뭐 AMD, 알파벳 같은 인공지능 후발주자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불이 나게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인공지능에 대한 업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자, 일단은 요 물량이 시급하다, 공급을 당겨달라. 기존의 삼성전자는 요 HBM4죠. 2월 말입니다. 공급 시기가 2월 말이었지만 조금 더 당겨달라, 삼성전자한테 요 긴급 SOS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PMI, 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자, 2월 달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문턱이었던 대망의 50이라는 수치를 지금 단번에 돌파가 됐어요. 보통 요 50이 넘어가면 우리가 확장 국면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력들은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기업들에게 더더욱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저번 주 월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급락이 나왔었지만 기업의 가치는 변한 게 없다, 과대 낙폭이다, 매수세로 응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보시면 그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세는 또 언제 어떻게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의 삼성전자는 그 어떠한 기업도 대체할 수 없는 이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잖아요. 자, JP모건은 굳건합니다. 코스피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냈는데요. 자, 올해 코스피는 7,500선까지도 가능하다. 지금의 한국 시장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좀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선호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강세장의 초입이다. 아주 공격적인 매수 리포트를 내놓았던 것인데요. 자, 특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대비 약 45%에서 50%가량까지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라는 매수 시그널을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막상 주가를 들여다보면 상승을 하긴 하지만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구간, 이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요때 우리 개미들은 탑승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 월요일이죠. 이러한 같은 구간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만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이와 같은 변동성, 근래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러한 변동성, 이제는 우리가 좀 내성이 생겨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의 국장은 여러분들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완벽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끌어주고 있는 게 뭐다? 단연코 우리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절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소한 이러한 기준점 정도는 확실하게 정해두고 지금의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우리의 기준점은 이 5일선과 11선이 접촉되는 구간, 이 구간이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이러한 전제 정도는 우리가 지금 깔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지금의 구간을 대략 요때쯤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한테 또 기회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최종 구간입니다. 맥스죠? 약 15만 2천원 선. 여기서 3차 대응을 좀 할 것 같아요. 조금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변하지 않는 이 불변의 법칙,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는 이 5일선,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하죠.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팅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너무 좀 겁먹지 마시고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과감하게 좀 담아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구간 섣부른 매도는 금지라는 겁니다. 자, 월요일에 미장은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늘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제한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자, 하지만 기존에 힘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분명 나쁘진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5,310포인트, 코스닥은 1,110포인트로 좀 버텨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전히 좀 유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국장은 미장이 상승을 하면 더 큰 상승이 동반되는 이러한 특성. 저는 지금 장의 분명한 특성이라고 좀 봐요. 자, 우리는 이제 요 CPI와 이것만을 좀 남겨둔 상태죠. 이 케빈 워시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인하냐 또는 동결이냐, 이것만 나오면 우리한테는 이제 남은 2월 증시를 빠뜨릴 만한 이벤트는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을 것입니다. 떨어질 명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수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좀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안 좋은 소식들이 또 분명 들리긴 했었지만 결코 우리한텐 이러한 광경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저번 주의 흐름이 좀 대변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또 우리의 전략대로 버티다 보면 당장 또 한 달 뒤 혹은 두 달 뒤 우리의 분명한 결과물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